우측면에선 파머가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자신의 마크맨 누누 멘데스를 끌어들이면 라이트백 귀스토가 왕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전진하여 우측면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클럽 월드컵 결승전 첼시가 PSG를 무려 3대 0으로 꺾는 이변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첼시가 이번 대회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긴 했지만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파리를 상대로 3골차 대승은 쉽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는데요. 파리는 평소대로 자신들의 축구를 준비했다면 첼시는 파리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파리의 1차 빌드업 시 첼시는 하이블록에서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4-2-3-1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파리의 3미드를 1대1로 대응시키고 엔소가 전진하여 파리의 센터백을 압박할 때 리스 제임스가 전진하여 파리의 6번을 압박하고 센터백 1명이 전진하여 파리의 8번을 압박하는 1대1 맨투맨 체계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때 평소 파머가 나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전진 배치됐고 파머는 라이트 윙에 배치됐으며 리스 제임스를 카이세도의 파트너로 선발 기용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엔소,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의 중원을 통해 중원에서의 수비력과 피지컬, 활동량을 더했고 엔소 페르난데스는 많은 활동량을 통해 전방에서 성실한 압박과 후방으로의 수비 가담을 보였습니다. 첼시의 강한 맨투맨 전방 압박에 파리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쉽지 않았고 롱볼을 통해 열버진 첼시의 후방을 공략해보지만 피지컬에서 밀리며 효과적인 공격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1차 빌드업 시 첼시는 4-2-3-1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6번을 막던 엔소가 센터백을 압박하며 전방 압박을 시작하고 이때 리스 제임스가 6번을 압박하며 찰로바가 점프하여 리스 제임스가 막던 8번을 압박하면서 1대1 맨투맨 전방 압박으로 파리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패스 옵션이 제한된 파리는 롱볼을 보내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며 연결이 쉽지 않았고 공중볼 경합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드블록 아래에서는 네투가 후방으로 내려서며 5-4-1 수비 블록을 갖춘 첼시입니다. 역시 센터백이 중원으로 내려서는 덴벨레를 따라 나가는 등 최대한 1대1로 대응하며 특유의 로테이션으로 파리의 프리맨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때 카이세도, 엔소, 리스 제임스의 3미들은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라인 사이 촘촘한 간격을 유지했고 피지컬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많은 볼을 끊어냈으며 이후에는 주앙 페드로가 볼을 지켜주고 페드로 네투의 스피드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펼쳐졌습니다. 첼시의 촘촘한 수비에 파리는 볼은 점유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위협적인 공격이 부족했고 한 번씩 나오는 슈팅은 이날 컨디션이 정말 좋았던 산체스 골키퍼에게 모두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특히 빌드업의 짜임새가 정말 좋아진 첼시가 파리의 전방 압박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한쪽 풀백이 6번 자리로 들어가는 3-2 빌드업,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1 빌드업 등으로 과부하된 중앙을 활용한 3자 패스 연계로 공격을 전개하는 특유의 빌드업 체계를 갖춘 마레스카의 첼시는 이날은 라이트백 귀스토가 전진하여 우측면 폭을 벌리고 파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3-2-5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1차 빌드업 시 주로 라이트백 하키미가 전진하면서 3톱과 함께 상대 4백을 압박하고 중원을 1대1로 대응시키며 후방에 남은 3백이 상대 3톱을 견제하는 압박 구조를 갖춘 파리를 상대로 첼시는 최후방 산체스에게 볼을 빼며 파리의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인 뒤 1차 빌드업을 생략하고 롱볼로 상대 압박 라인을 넘기며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다이렉트한 빌드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타겟은 주로 우측면 혹은 최전방의 주앙 페드로였는데요. 우측면에선 파머가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자신의 마크맨 누누 멘데스를 끌어들이면 라이트백 귀스토가 왕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전진하여 우측면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혹은 주앙 페드루, 후반전엔 리안 델랍을 향해 롱볼을 보냈고 페드루와 델랍은 피지컬적으로 강점이 있지 않은 마르키니스와 베랄두의 센터백 라인을 상대로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드루와 델랍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센터백들, 특히 베랄두를 괴롭히며 힘과 스피드에서 모두 우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리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이 시작될 때 산체스는 상대의 압박을 기다리며 최대한 상대를 끌어들인 뒤 1차 빌드업을 생략하고 상대 압박 라인을 넘기는 롱볼을 보냅니다. 이때 라이트윙 파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며 누누 멘데스를 끌어들이며 라이트백 귀스토가 사이드에서 전진하면서 롱볼로 상대 진영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첼시입니다. 역시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인 뒤 전방으로 롱볼을 보내고 주앙 페드루가 베랄두와의 공중볼 경합을 이겨내며 한 번에 파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페드루는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까지 힘과 스피드에서 모두 베랄두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풀려도 빠른 수비 전환으로 금세 수비 블록을 갖추는 강점을 지닌 파리인데요. 이렇게 파리가 금방 수비로 전환하면 첼시는 무리해서 전진을 하기보다는 볼을 뒤로 빼며 다시 파리의 압박을 유도하며 라인 사이 간격을 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4-1-4-1 수비 블록을 갖추는 파리는 3-2-5의 공격 구조를 갖추는 첼시를 상대로 중원에서 4대3이 걸리고 특히 3선에서 비티냐가 엔소와 파머에게 2대1이 걸리지만 빠른 수비 전환으로 라인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하여 이러한 수적 열세를 상쇄시켰는데요. 하지만 볼을 뒤로 빼는 첼시에게 끌려나가며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자 다시 수적 열세가 발생하고 첼시는 이를 활용해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볼을 아예 최후방에 산체스까지 빼면서 역시 상대를 최대한 끌어들인 뒤 다시 한번 롱볼로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파리는 경기장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거리가 길어지며 체력 소모가 심해졌고 또 첼시가 계속해서 롱볼로 뒷공간을 공략하다 보니 쉽게 라인을 올리지 못하면서 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리가 수비 블록을 갖추자 첼시는 무리하지 않고 볼을 뒤로 빼면서 파리의 압박을 끌어들여 라인 사이 간격을 벌립니다. 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낸 뒤 사이드로 오픈할 때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진 3선에서 비티냐가 엔소와 파머에게 2대1이 걸리고 비티냐가 엔소에게 끌려갈 때 파머가 프리가 되며 주앙 페드로가 엔소에게 연결받은 볼을 파머에게 밟아주며 파머의 치명적인 슈팅이 골문을 살짝 빗나갑니다. 첼시는 이렇게 백패스로 파리의 간격을 벌리며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전반 22분 파머가 역습을 시도하던 중 파리가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자 역시 무리하지 않고 볼을 뒤로 빼고 최후방 산체스까지 볼을 빼며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상대 간격을 벌리고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이때 누누 멘데스가 파머를 견제하면서 파리의 좌측면 뒷공간으로 귀스토가 침투하고 누누 멘데스를 넘긴 볼을 귀스토가 박스까지 밀고 들어간 뒤 중앙으로 밀어준 볼을 파머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 파리가 공격을 펼칠 때 로테이션 과정에서 누누 멘데스까지 전진하면 후방의 3백 중 좌측 스토퍼 자리에는 미드필더들이 남게 되면서 이때 첼시가 볼을 끊어내면 파리의 좌측면은 수비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 놓이고 라이트윙으로 나선 파머가 넓은 공간에서 파리의 좌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는데요. 전반 30분 역시 누누 멘데스가 전진하면서 후방엔 비티냐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첼시가 볼을 끊어내고 파머에게 침투 패스를 뿌립니다. 파머는 넓은 공간에서 비티냐와 1대1에 놓이고 이때 주앙 페드루가 돌아뛰며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열어주고 파머는 안으로 몰고 들어가며 슈팅 페이크로 상대 수비 타이밍까지 뺏은 뒤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반 43분에는 첼시의 1차 빌드업 과정에서 파리가 전방 압박을 펼치지만 계속되는 롱볼에 파리가 섣불리 라인을 올리지 못하며 간격이 벌어졌고 이때 파머가 안으로 들어가고 귀스토가 전진하며 누누 멘데스에게 2대1이 걸리면서 전진 패스로 파리의 압박을 풀어내는 첼시입니다. 파머는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이때 베랄두가 파머에게 끌려 나오자 베랄두의 등 뒤로 침투하는 주앙 페드루에게 파머가 침투 패스를 연결, 돈나룸마의 키를 넘기는 절묘한 마무리로 득점에 성공하는 주앙 페드루입니다. 후반전에도 파리는 해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첼시가 3대0 완승을 거두며 클럽 월드컵 챔피언에 오릅니다. 완벽한 시즌을 보냈던 루이스 엔리케의 PSG는 후방에서 피지컬을 더해줄 수 있는 파초의 부재가 뼈아팠고 밀리고 있는 경기를 뒤집어줄 확실한 후반전 조커 역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레스카의 첼시는 대회 기간 중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 안배, 리암 델랍과 주앙 페드루 등 영입생들의 가세와 함께 대회를 거듭할수록 진화해 오더니 결국 PSG까지 넘어서며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